오늘은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2주 연속으로 다뤘던 영국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러스 총리의 실책으로 인한 문제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그쵸? 영란은행이 하루에 50억 파운드에서 100억 파운드로 개입 규모를 늘리기는 했는데요. 화요일 새벽에는 길트채가 또다시 29베이스포인트 급등하면서 급락세가 재개가 됐죠. 다음 날인 수요일 새벽에는 영란은행이 매수 목록에 물가 연동 국채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다소 힘을 되찾는가 했는데요. 영란은행 총재가 예정대로 14일까지만 국채 매입을 할 거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다시 국채 수익률이 치솟기 시작했고 주가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악재는 영국과 연관된 금리 이슈라는 말이 되겠죠. 이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미 2주 연속이나 이 뉴스를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히잡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죠. 히잡을 느슨하게 썼다는 이유로 체포 후에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아민이라는 여인이 의문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CNN에서는 이란 정부의 전복 가능성마저 전망하기 시작했고 이란에서는 미국의 음모라고 몰아붙이면서 무력 진압을 시작했어요. 수요일 새벽을 기준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체포 구금된 숫자만 해도 몇천 명을 넘어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된 건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국제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단 이란 정부가 아민이라는 여인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면서 이 히잡 시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란 정부가 정말로 아민이를 죽인 걸까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죽였다면 왜 죽인 걸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시리아 사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 그치? 근데 시리아 사태가 그 당시에 왜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었지? 아이들이 장난으로 담벼락에 낙서를 했는데 그거로부터 시작이 됐었죠. 아이들이 시리아 정부를 뒤집으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시리아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떠한 반란의 씨앗도 초기에 진압을 해버리겠다는 그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는데 하지만 그런 강경함이 오히려 화를 불렀던 거죠. 똑같다고 보면 돼. 뭐 내 생각인데 만약에 그 이전 정부 하산 로하니 정부였다면 좀 중도 성향이잖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이란 정부 라이시 정부가 너무 좀 강경한 극우 성향을 가진 정부거든. 내가 그래서 라이시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그랬지. 찾아봤는데 신학자 출신이더라고요. 라이시가.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경력도 있었어요. 이슬람 사법부 출신이더라고요. 이게 이슬람 율법을 책임지는 곳이더라고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강경한 이슬람 율법주의를 강조를 했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여성들의 복식 단속이었는데요.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단 한 오락이도 노출하는 걸 허용을 할 수가 없다면서 지난 7월에는 히잡과 순결 칙령을 반포를 했었죠. 사탕 뺏기 원칙 알지? 그것도 아빠 책에서 있는 내용인데 여러 번 강조했던 그것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애기 앞에서 사탕을 이렇게 흔들면 애기가 막 찡찡거리면서 달라고 하다가도 어른들이 예쁜 짓 하면 예쁜 짓을 하잖아요. 사탕 먹으려고. 사탕에 목숨 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탕을 주면 애기는 행복해하지만 다시 그 사탕을 뺏으면 처음보다 2배, 3배로 막 울어 제낀다는 그런 원칙. 너 많이 울었어 옛날에. 내 많이 울렸어. 오바마 행정부 때 포괄적 핵 협상이 이루어졌던 건 알지? 그래가지고 이란이 잠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어. 그게 언제 뒤집혔니? 바로 트럼프 때 다시 원점으로 뒤집혀졌지. 그것만으로도 속상한 거야. 여기서 이미 사탕 뺏기가 진행이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라이시 정부가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로 나가면서 그 소위 진보의 심정에 불을 지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잠깐 풀어줘가지고 행복을 만끽을 했는데 갑자기 또 봉쇄 조치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강한 율법주의를 더 씌우다 보니까 또 강하게 반발 심리가 일어난 거죠. 자유롭다가 갑작스럽게 라이시 정부가 뭐 너무 억압을 하다 보니까 반발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생겨. 그래서 여성들 중에 일부가 히잡을 대충 느슨하게 이걸 걸친 건지 여기다 막 걸치고 막 이런 식으로 슬슬 거부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라이시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어 아까? 이슬람 사법부. 그래.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종교 경찰이라는 게 있어. 근데 되게 무섭거든. 정말 어떨 땐 막 몽둥이로 사람을 100주 대낮에 막 풀에 패고 그러거든.
경찰보다도 무서운 게 종교경찰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라이시 정부에서 조금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경찰 쪽에서는 돌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 어떻게 믿겠어? 그거 그지? 우리나라 옛날이랑 똑같잖아요. 그게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랑 똑같잖아요. 맞아. 야, 여성이 무기라도 가지고 있었겠니? 아무 무기도 없고 힘없는 여성을 그냥 때려서 죽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중론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 사람들도 목격자들도 상당히 많아. 아, 정말 이란의 종교와 문화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미쳤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야만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2022년인데. 이란이? 꼭 그렇지는 않지. 아빠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줄게.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 3명 알지? 아빠가 옛날에 동방박사 역할을 했어. 초등학교 때 수영 붙이고. 아빠가? 그래. 거기서 나오는 동방박사 3명이 조로아스터교도였어. 그러니까 3750년 전부터 이미 종교로서 지구상에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명실공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지. 조로아스터교가? 실제로 기독교라는 게 나타나기 전에 조로아스터교가 거의 유일한 종교였었기 때문에 그 정통성 있잖아. 그 동방박사 3명을 출연시킴으로써 그들이 뭐 몰약도 가져오고 이렇게 선물도 가져왔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정통성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였어. 그 조로아스터교가 뭐 이란이랑 연관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가?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이란에서 가장 먼저 생겼던 그런 종교였으니까. 조로아스터교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란이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는 문화의 중심지였다. 종교라는 게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야만적이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겠니? 아리안족이라고 하면 중동에서도 가장 똑똑한 민족 중에 하나야. 단지 호메니 이후부터는 이제 반미 정권이 딱 들어서게 되면서 악의 축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이 차이만 좀 있는 거지. 근데 아리안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수한 민족이라고 해서 지금 야만적이지 않다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 그리고 지금 정부는 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야. 그래, 뭐 그렇긴 해. 근데 이수 예전에 그 중동의 봄 알지? 알죠, 그것도. 그것도 또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요? 튀니지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이게 길에서 행상을 통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살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었던 트럭이나 과일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돌려달라고 막 호소를 했죠. 근데 너 벌금이나 내세요 하는 명령이랑 조롱을 했을 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몸에다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가지고 분신을 했어요. 그게 바로 중동의 봄의 시작이었죠. 그래, 진짜 그 중동의 봄 때 철권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실각을 했니? 뭐 리비아의 카다피라든지 다 그냥 총 한 발 안 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끝났잖아. 그걸 다 이란에서도 알고 있단 말이지. 당연히 이란 정부에서는 모든 조치를 좀 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배후에 있다라면서 미국 배후설을 좀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쿠르드족이 배후에서 분리독립을 시도하고 있다. 분리독립을 시도하고 있는 쿠르드족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지. 안 그래도 그 사망한 여인 아미니가 쿠르드족 출신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시위의 시작도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 지난 28일 날이었지.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까지 동원을 해서 공격을 했어. 슐라이마니아주 알지? 예전에 그 이란 핵과학자가 죽었던 곳, 그 슐라이마니아주를 갖다 폭격을 하기도 하고, 아르빌주 아지, 거기도 쿠르드족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도 폭격을 했단 말이야. 그 폭격에 민간인 13명이 사망을 했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이렇게 막 쉽게 끝날 것 그렇지. 같지는 않아요. 큰 문제야.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란의 문제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뭐 일단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은 물 건너가지 않겠니? 이란 핵협상. 그렇지. 이란이 성난 군중을 좀 이렇게 잠재우고 싶어가지고 미국 배후설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하고 무슨 협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니? 이란의 석유는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오기 좀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유가가 또 쉽게 하락을 안 한다는 말씀? 그렇지. 지금 좀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그렇다면 유가가 조금 더 지지받을 수도 있겠지. 또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진정되려고 했던 물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그렇게 되면 또 연준의 피봇, 금리 인상을 인하로 돌리는 걸 피봇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기도 좀 느려질 수 있고 주가의 바닥 시기도 조금 느려질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란이 이번 기회에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김주일 열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도 변했듯이 뭐 이란도 조금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는 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소식과 전망인데요. 어두운 마음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히 미안해. 막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이슬람 세계에서 무섭게 퍼지고 있는 히잡 시위에 대해서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무기도 없고 위협적이지 않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란 정부에서는 미국 배후설 혹은 쿠르드족 배후설을 주장하면서 봉합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쉽게 진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또한 히잡 시위는 결국 이란 핵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감산 협상과 더불어서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전환 시기와 지수 저점의 시기도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이란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솔직히 유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주가 저점이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란이 이번 기회에 좀 변했으면 하는 바람,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안 좋은 얘기를 전해드렸지만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아버지와 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니 뭐 시장도 안 좋은데 구독 뭐 안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지! 그래도 계속 팔로잉을 해야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힘차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극한 직업이다.